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한테 손을 뻗쳐주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누굴 찾아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이런 모임이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그 불안과 네, 전화 드릴게요. 어떤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네, 삶에.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왔는데 막 반겨주고 하면은 내가 마치 그 모든 걸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뭐 책을 2년 전에 읽고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과연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적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거, 어떤 성공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늘상 밥 먹듯이 하는 그 성공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말 속에서 불안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거는 나를 가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과연 성공이 어떤 잣대를 볼 것이냐는 거죠. 금전적인 어떤 부를 많이 가진 건 성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니가 씨처럼 저렇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지고 1402회라는 피아노 공연을 한 게 성공일 것이냐, 그게 어떤 게 더 성공일 것이냐는 것이 기준이 있겠죠.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남이 막 바라봐주고 하는 그런 것에 줬다라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살 거예요. 사람들이 끝없이.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상당히 굉장히 불안에 쌓여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옆에 사람들, 동료들이 어떤 동료가 아니고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적이죠. 경쟁의 대상이고 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친구가 내가 잘 되는 거를 그닥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러죠. 더 심합니다. 아주 그게 여자들 친구들 동창 나가면 정말 보통 친구가 앞에서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뒤에 가서는 절대로 쟤는 절대로 대화 안 되는 거죠. 광고도 한번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어떤 백을 샀는데 야 그거 내가 갔을 때 없었는데 뭐 있었어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혼자? 그냥 그 분노가 막 분에 막 문제에서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아까 뭐든 좋은 건데, 그럼 보세요. 자신의 삶은 내 삶인데 남의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고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쟁과 어떤 그런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를 하죠. 그죠? 사회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강요를 하니까는 거기에 자꾸 휩쓸려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안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근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한테 다 내려놔라. 내가 모든 거를 붙들고 있을 때 불안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과도한 부채가 있으면은 그냥 차라리 떨어버리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근데 그거를 왜 그걸 못 놓냐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되면 어떨까? 저 신용불량,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불안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받는 그 압박감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거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최우식 박사 그때 우리 처음 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래학이라는 거 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미래학이라는 거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책을 썼는데 책이 팔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빚더미 앉아가지고 신용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신용불량 안 막으려고 기어코 카드를 10개가 돌리다 가지고 다시 빚이 2억 3억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때서 털어지니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감론하고 그때 우리 갔을 때 그때서야 겨우 이제 밥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털었더니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이걸 막으려고 막 그냥 이 사람한테 푸죠. 나중에 카드가 돌리다 안 되니까는 이 사람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이제는 그때도 주변 사람들 조사도 다 이제 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다 털어버리니까는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일만 남았다는 거죠. 다 털어버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도 카드를 골든카드 가지고 수없이 돌려갖고 남의 정말 한 방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고 학비까지 다 대주고 한 친구들 내가 찾아가니까는 30만원 10만원짜리 하나 안 돼요. 마치 그지 동양인처럼 돈 몇 푼 넣어가지고 야 차비나 해라. 그 앞에서 돈을 박 찢어가지고 던져줬어요. 대학 학비까지 대줘. 나는 걔네들 학교 다닐 때 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를 잘못 사귀었잖아요. 아니 그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던 거야. 나중에 다 내려놓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지독하게 그걸 갚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물겹게 갚았어요. 만약에 그런 게 지금 있었다면 안 갚았을 거야. 모라토리엄에 빠졌을 거야. 도덕적인 해결에 딱했을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다 갚아주겠죠. 그렇지. 요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길만 내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우울하고 그것이 우울증이 또 불안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기 남성연대 대표 웃기는 정말 너무 웃기는 거죠. 1억을 가지고 어떤 신문사에다 1억을 갚아줘라. 내가 지금 그 사람 나한테 평양에 떨어지겠다. 1억의 빚을 가지고 남성연대 그 대표랑 한재기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송재기. 황재기죠? 성재기인가? 그런데 그걸 참 또 거기에 한강 난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연대, 남성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 2명이 있었어요. 참 근데 떨어졌어요? 아니 이거 분인지. 떨어지면 헬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 아니 떨어졌으면 회원 못 쳐요. 왜 못 쳐? 네, 그런 높이인데 떨어지면 회원 못 칩니다. 이게 아주 베테랑 선수들이 아니면은 못 따요. 다이빙이 이게 무슨 선수가 다이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남성연대 무슨 대표로 있다는 어영단체들이 아유 창피해. 창피한 거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요. 결혼했어요? 나와든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책 이런 거를 해결책 이제 한 5분만 해결책. 아직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아직 많아서. 너무 빨라요. 46분. 46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15분 뒤에 메꿔야 돼. 야. 자, 보세요. 제가 보는 해결책은 뭐냐면, 자,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알렉산더 보통이라는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불안을 얘기했어요. 그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안도 또 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불안, 아까 이제 김민혜 권사님, 감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윤유관 선생님의 그 삶을 뒤다볼 때 정말 대단하고 독특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그걸 떨쳐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편에는, 누군가가 하면 희생이 따를 수가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희생이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살아간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가는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가정이 굉장한 고달픈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 책에도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나오죠. 해법에서 나와요. 해법에서.
해결 법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를 이뤄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도중에는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희생자가 희생을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이 바탕이 안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가족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한 개인, 조직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든든한 그 백으로 인해서 이거를 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끌어나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지금 비록 힘은 작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어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일당 만 원이 아니고 일당 만입니다. 혹시 일당 10,000원 드세요? 아까 맞았는데. 10,000원? 그래서 그러한 해결점은 결국에 뭐냐면 저는 교육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 보면은 끊임없이 무엇만 교육을 했냐면은 성공하는 교육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는 교육만. 그래서 내가 자기계발서를 자꾸 보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은 전부 그냥 그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죠? 누가 모릅니까? 그거? 시험관리 잘하고 목표를 잘하고 목적 갖고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 성인들은 아마 그 저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계발서는 안 팔리는 거예요. 책 시작이 그렇게 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잘 팔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만 권이 더 이상 팔린 거예요. 비싸죠. 이 성공에 대한 거, 그걸 성공에 대한 것만 강의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실패하다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 그러면 또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교육만 계속해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떠받침을 받고 싶고, 사람이 사랑을, 저번에 우리가 그 하이런 스미스 책에서도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메슬로우의 5단계에서도 인간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게 누구나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받고 싶은 게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내재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재적인 욕구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더 강하다 보니까 성취나 성공에 더 올라가는데 더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려오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서 이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 책을 보면은 10m만 더 뛰어라는 책에서 보면 그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려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끝없이 추락을 했더라는 거죠. 내려오는 방법만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없이 추락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곰곰이 요즘 이 시대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해결책은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철학에서 나왔고, 보헤미안도 나왔잖아요. 보헤미안 한동안 보헤미안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보헤미안이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뭐하는 집단이에요? 보헤미안이 공동체 집단입니다. 무슨 집단?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아주 책을 즐겨 읽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조용히 사는 그러한 마을을 보헤미안이라고 해요. 한때 보헤미안 엄청 유행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런 거, 또 공동체 나와요. 여기서 해결법으로 공동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이제 중간에 어디 나올 건데요. 칸트의 이게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언 명령하고, 이거 우리 그 옛날 학교 때 다 배웠죠? 가언 명령. 이거 배웠죠? 자, 보세요.
러셀의 행복의 정벽 체계에서 혹시 이런 대목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구하는데 그냥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자체 그 목숨이 목적으로서 구해내면은 그것이 행복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걸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구한다라면은 그거는 차라리 구하지 말고 죽게 놔둬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대가를 바라면. 그게 뭐냐면 그 목적 그 자체 순수 그 사람을 구하는 그 자체 목적을 정언명령이라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을 구하는 걸 그 어린이를 구하는 거를 가언명이라. 이게 바로 속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칸트가 이게 목적을 수단화하는 하나의 속물 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책 어딘가는 나올지도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구한테 뭘 해줄 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 대가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머리 아프고 불안하고 제가 마이웨이 길을 저희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이 길을 양심 불량인 놈이라 소리 들었어. 문자에다가 그분한테 감사해요. 내가 진짜 양심 불량인 사람인가. 양심이 참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진짜 양심불량적인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누가 뭐래도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2, 3년 후에는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 다 되고 나눔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벼슬을 들어도 그걸 지금까지 마이웨이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들 눈에 볼 때는 고집불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가 놓지 않을 이유는 거기서 내가 그걸 꺾고 내려놓으면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내가 나가지만 그게는 그 이면에는 내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조연으로서 물론 삶은 내가 이걸 끄집어 나가요. 끄집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내가 조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직이 사람을 못 끌어요. 조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개인의 한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 특성 하나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저께 그 하인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하고 나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원페이지북에 가서 잠깐 그 송준 대표 본 거 하고 그 미술 전시회 초대받아가지고 잠깐 그 본 거 하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끊임없이 나를 자꾸 만나고 나를 자꾸 거기에 방송 자체를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느꼈대요. 그 사람은 ING 생명 지점장도 해보고 어떤 CEO도 해보고 물류회사 그 대표도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지금 남편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의원이라면서요. 네. 아주 쪽당마에서 배고픈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차비도 지금 없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불안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시동생 때문에 쫄딱 망했대요. 그 전 재산을 나갔다 하더라고요. 보증을 서가지고. 그랬어도 한 번도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거 처음에는 그걸 엄청 붙들고 그랬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피곤하니까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나하고 그런 대화를 안 했는데 그런 거 기운을 느껴서 정말 그 김성훈 대표님을 제가 꼭 같이 이렇게 인생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조직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서 갔더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핵심적인 말들을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하인선 그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단체들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보고 어저께 처음 보고 이 화면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 화면상으로 보고 어저께 처음 봤는데 이 하인선 씨가 뭐라 했냐면 이 시나브르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조직을 보고 그랬어도 그걸 못 봤는데 그걸 느끼겠다는 거죠. 그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빛이.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 그건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올바른 가는 수장이 그걸 끌어가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정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최창환 회장한테도 들었어요. 야, 니네들 집단은 무언가가 좀 다른 게가 있는 것 같아. 회장님도 뭔가 다르죠. 굉장히 그 행사장에 와서 다 봤잖아요. 2번이나 와서. 야, 니네들은 무언가가 좀 사람들이 표정이 다르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있긴요. 돈만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그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수단으로 삼으면 그게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전체가 살아갈 수 있게 끌어가는 사람은 조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 내가 주인공의 주연인데 그걸 끊임없이 어떠한 외부의 세력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고 가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이걸 끌어가는 거는 밑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성공할 수 있는 조연 역할을 해야지 내가 모든 걸 주연 역할을 해서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다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세요. 반드시 3년 되면 제가 만드는 공동체가 반드시 설립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인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무슨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운영진의 지금 최창환 회장님, 화연 이사님, 이영명 교수님, 정창덕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장기석 대표도 들어오고, 허연이 이사님, 홍성현 대표, 김서연 씨, 그 의사 정봉선 의사님, 그다음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세무사도 어우야 이거 뭐 자기 껴달라고 난리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저기. 근데 많으면 돈 받고 껴주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은 시야 출판사 대표도 이제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최 회장님이 이제 20만 원 해요. 야, 최 회장님이 2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 고민하는 거죠. 운영진 다들 물어봐. 운영진 뭐 하는 거야? 운영진 뭐 하는 거냐? 자 그럼 운영진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운영진하고 이사진하고 다 모임이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발표를 하면은, 브리핑하면은, 그걸 보고, 자, 이건 좀 뭐 좀 고쳐야 되겠지 않느냐? 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좀 많은 후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운영진이다. 그래서 운영진에서, 이거를 또 대표를 맡을 수도 있고, 또 운영진에서, 우리가 이제 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지, 다른 데서나 그렇게 하지.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운영진, 자, 마지막, 그 이제 하나 이제 하고 이제 끝낼게요. 능력주의. 능력주의 누가 하나?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돼. 다음 주에. 지금 책에 책에 이제 309페이지를 보세요. 309페이지. 309페이지하고요. 309페이지하고. 309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309페이지 밑에서 그 세 번째, 모든 인간이 기존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저번에 공간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조직 안에는 장을 열어줬는데 그 장이 공간이라 했어요. 그 공간이 존재했을 때만이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어둡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갈 길이에요. 혼자서 벽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면 불안하고 어두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럴 때 단단한 벽 뒤에 고립된 혼자 벽 뒤에 고립된 제 혼자 의기양에 살아가고 싶은 욕구는 약화될 것이며 이것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걸 떠나서도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48페이지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보시면은 너는 불명예스럽다 이성이고 뭐 참 거짓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나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게 어느 시대에 쓴 책입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 내용을 보세요. 명상록 167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먼저 이성으로 그런 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거 정말 그 시대에 쓴 책이면 결국에는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해요. 그걸 아까 인정한 거.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 보시면 그 페이지가 148페이지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평가를 하고 그래도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번에 왜 나는 나를 응원하는 데서 네. 남이 비판을 하면 받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네가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판하는 사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딱 한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느냐, 왜 비판을 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비판하는 걸 내가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시각에 볼 때는 비판할 만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이거를 끌고 가지 않고 이게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한번, 그런 일이 있나? 하고 반성을 해보는 거죠. 나를 투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불안의 해결책은, 교육을 통한 어떤 이런 공동체, 그것이 전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철학도 좋고, 보헤미안도 좋고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발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굉장히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셔야 돼요.